네, 김영석 퇴진을 요구하며 이곳에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53일째입니다. 아직도 김영석은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김영석이 퇴진할 수 있도록 김영석 퇴출 결의대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립 영웅과 순국 선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 영웅과 순국 선언에 대하여 일동 묵념.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해야 돼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힘을 위한 인증곡을 한번 힘차게 부른 후에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부정 역사하고 김영석을 몰아내자. 친일파 역사 밀정 김영석을 몰아내자. 이 마이크가 지난번에 망가져서 수리를 보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또 안 되네요. 이제 오늘 김영석 퇴출 결의대회 여는 말과 경과 보고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영 역사독립국민행동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독립국민행동 사무총장 권태영입니다. 예, 저는 그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참여해서 오늘로 53일째 점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 단체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좀 살짝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연휴 후라 여기 좀 모이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저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면서 이게 합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 여러분들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고, 끊임없이 이 천안 민주시민단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8월 20일 날 우리가 정거투쟁을 시작한 이후로 얼마 전 추석 때 독립기념관이 생긴 최초로 만주벌판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투사들과 아직도 서운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영령들에게 차례상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마 이게 독립기념관 생긴 이래로 처음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만큼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지 80년인데 우리 역사는 아직도 묻혀져 있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를 파헤치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의미일 텐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이곳에 야밤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방송에 나가서 자기 이름만 외치고 있고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국노 이완영을 감사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나 근태 문제 때문에 파면을 하고 매국노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김영석은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나오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업무 추진비나 근태 문제나 역사, 이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 근거로다가 파면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김영석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부정했고 만주벌판에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 독립투사들을 능멸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의 단장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9월 17일에는 이곳에 국회의원들 3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모두 다 약속을 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감감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점거투쟁에서 다음 단계인 국민위원회 단계로 넘어감을 선포하고 다음 주 용산으로 진격해서 대통령실에 이 사항을 알릴 예정입니다. 2가지 사항을 알릴 예정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번째는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이 독립기념관에 국민위원회가 당연히 이 독립기념관을 명확하게 운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독립기념관 정상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여기 단체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지금 이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태영 역사동지 국민행동의 사무총장님의 여는 말과 경과 보고가 있었고요. 간단하게 참가자분들 빠르게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선태 충남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종건 천안민주단체 연대회의 대표님 오셨고요. 최지현 천안아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분들과 진보당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진보당 당원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분들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천기 역사독립 국민행동 조직국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벌교를 대표해서 파견된 강천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63일째인데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많이 전개됐고, 권태영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 전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할 권오을 장관, 여러 언론 또는 유튜버 매불쇼, 뉴스공장 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인기 관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김영석 파면 이전에 권오을을 먼저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잠깐만 시선을 맨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박경주 선생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아니 인사만 하세요. 일어서서.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에 연통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연통제 연락 책임을 맡으셨던 박문용 독립투사의 손자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저 부분은 저도 고향이 보성이고 또 박문용 할아버지도 보성 사람이라서 저는 특별히 다른 또 특별한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이용길 선생님, 서울의 소리 백은정 선생님, 아까 인사한 강치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1905년도부터 1910년도부터 1919년도부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의 12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흐르는 강처럼 그 맥을 이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서편제로 유명한 그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자랐습니다. 거기가 전라도 보성 회천면이라는 곳인데, 저는 그 섬진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섬진강이 발원을 해서 하동까지 가면서 1급수를 그대로 유지를 못합니다. 임실이라든가 오수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이쪽에 오면 소, 돼지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쪽에 오면 오폐수 때문에 물이 3급수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물이 진산을 지나면서 뱀사골, 영곡사골, 화엄사골, 또 골짜기로도 다 기억 못하겠네요. 그 맑은 물이 곡선쪽에 흐르면 물을 다시 1급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은어, 그 다음에 참게, 그런 물들이 이렇게 물이 맑아져가지고 굉장히 우리 말하는 수일이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거기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섬진강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욕의 역사가 있지만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서 다시 하동에 이를 때쯤이면 정확하게 그 장소가 압록이라는 곳인데, 그 압록이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주암댐이 거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래 더러워질 때도 있지만 또 맑아질 때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 하동에 강굴이라고 민물에 사는 굴이 서식하는 데가 유일한 데가 섬진강입니다. 제 고향 자랑했고요. 아까
권태영 사무총장님 얘기했지만 물론 전선을 확대하는 위험도 있긴 하지만 김영석 하나로 우리 만족 못하고 친일 매국노 역사 밀정들 그 5놈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갖고 다닌 것은 물론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권 먼저 박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물론 프랑스가 제국주의 국가지만 국가 자존심을 지키는 데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자존심 있는 국가입니까?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독립 국민행동의 강천기 국장님이셨고요. 이분은 여기 현재 농성장의 마당발이십니다. 현재 그 농성장에서 모든 실무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강천기 국장님이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자격 없는 김영석을 몰아내자! 국민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파면하라! 주권자의 명령으로 김영석을 해고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치원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강치원 교수님을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서울시 지부 고문으로 강시원입니다. 저는 강원대 교수를 역임했고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독립기념관법 1조를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오늘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법 제1조. 이 법은 우리 민족의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자주정신을 함양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운동 정신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김영석 관장이 독립운동 정신과 정말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제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어제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서울시 지부는 어제 옥천 가산사에서 임진왜란 승병, 의병 승병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추모제를 참석하고 오늘 아침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묘소와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묘소를 둘러보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김영석이 말하고 있는 세계사 흐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단재 신채호나 의암 손병희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던 민족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쟁취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김영석 같은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5.18 민주화 정신이 헌법 정신의 수록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기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이 완전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김영석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해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의 사법개혁을 해결하는데 이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만 한번
예치고 끝내겠습니다. 더 긴 말씀 또 다음 발언자가 있기 때문에 끝내기로 하고 국민의 명령으로 김영석을 해고한다. 해고한다. 역사 왜곡 장단 맞춘 보훈부는 비열하다. 보훈부 독립기념관 야합 역사 왜곡 근절하라. 김영석 목사는 독립기념관에서 영원히 떠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강치원 교수님이셨고요. 다음은 독립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시민 발언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김승호 천안 시민분 모시고 시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기 함께 뜻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분들도 계시지만 동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17년 18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24년 25년에 피태혁명으로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쉬웠던 점을 현재는 또다시 밟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김영석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과 거기에 추종하는 똘마니 세력들 모두 단죄해야 합니다. 그 단죄가 되지 않았기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석은 다만 그 첫 번째 상징적으로 독립기념관에서 물러날 뿐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반드시 내란 세력, 내란 추종 세력, 거기에 부안해도하는 세력 모두 단죄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 발언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이시고요. 구자명 선생님 모시고 시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 구자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이 피켓을 제가 작년 8월부터 들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고 추석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저놈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보는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맛배지붕입니다. 동양 최대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 건물 앞에 섰던 독립기념관장은 저를 부끄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이놈은 부끄러운 걸 떠나서 파렴치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이 어떤 곳입니까? 독립기념관이 여기에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안이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3년도에 아시겠지만
일본 놈들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지요. 그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악당 전두환 일당이었죠. 이놈도 국민들을 두려워해서 이 자리에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시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정말 저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쿠데타를 일으킨 놈, 독재자가 감히 독립을 운운하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놈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 앞에 있고요. 기왕 여기 오신 김에 꼭 독립기념관의 핵심의 자리를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 저 흑성산 밑에 추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엄숙해집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데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보면 총독부 해체 건물을 한 거를 갖다가 설치한 해체 공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했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서축했느냐? 망해가는 일본, 더 망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통일의 종이 있습니다. 보통 총하면 대부분이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천상을 만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저 통일의 종은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우리나라 지도를 쫙 그려놨습니다. 이런 곳이 독립기념관인데 이 자리에 파렴치한 놈이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석만 쫓아내면 안 됩니다. 내려한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김영석을 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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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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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구자명 선생님은 작년 8월 김영석이 임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한 주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매주 토요일 날 약 2시간 정도씩 김영석 사퇴를 촉구하며 이거 독립기념관에서 1인 시 피켓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구자명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으로 김영석을 해고한다. 친일을 미워하는 자가 친일파다. 친일파를 몰아내자. 네, 다음은 식민서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대표 이용중 대표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구호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왜곡로 김영석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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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거룩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과 행적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동학 이전 내용이 일제가 조작한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식민사관, 반도사관이라 합니다. 그걸 중국이 이어받아서 동북공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동북공정의 지침서다. 시 한 송 낭송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동학기전 기록은 일제의 북끝을 그대로 따랐다. 우리가 버린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둔갑했다.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배달 문명은 유화에 흘려버렸고, 테오복지스는 중국의 성인으로 바쳤으며,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붉은 악마의 깃발 아래 갇혔다. 단군조선은 부족국가로 전락했고, 북부연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고구려와 발해는 요동의 틀에 가두었으며, 신라의 요동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고려의 강익은 함으로 살렸고, 조선의 요동은 침묵 속에 묻혔다. 신라의 후엔 여진은 오랑캐라 부르며 문 밖에 내쫓았다. 1909년 간도와 연해주는 침묵 속에 갇히고 말았다. 우리는 문화민족이라고 부르면서 약소국가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김치와 한복에만 분노하면서 조상과 역사를 조롱해도 침묵하는 자들, 전 세계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임을 아는데 정작 조상을 팔아넘긴 역사 왜곡엔 입을 닫는다. 이제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내던졌는가? 우리는 누구였고 왜 잊혔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었고 왜 지워졌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네, 신민사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이용중 대표님이셨고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촛불의 현장에서, 그리고 탄핵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셨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김명석 부분에 다른 각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이 유래 두고 친일 매국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김명석은 내란 잔단 잔존 세력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진압하고 지금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란이 뭡니까? 반역 아닙니까? 김명석은 반역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반역도인 김명석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이 수많은 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더군다나 내란을 일으킨 반역도를 제압하고 정권이 들어서면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반역조들을 척결하는, 척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내란을 척결하고, 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저 국회에서는 이준숙이라는 관심종자 여자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예, 이 천안에서는 이 김영석이라는 이 내란 잔조 세력, 예, 내란 수기가 임명한 김영석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 정말 이 서울의 소리는 자존심이 무지연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김영석을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쫓자는 여기지 말고 반역도 내란 잔존 세력으로 바로, 예, 이 법무부 장관이 법적인 부분에 내란 선동이나 내란 동조로 고발을 해서, 예,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윤석열이가 내란 수기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저희 서울의 소리는 한 2만 명을 고발할 겁니다. 예, 내란 선동도 죄목이 3년 이상입니다. 내란 동조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은 이번 내란 적결 속에 진실 매국노까지 함께 포함해서 한 그물에 잡은 방법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법원에 내란 판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김영석이도 어록을, 김영석이 매국노미 한 말을 찾아보면 내란 선동이나 동조 발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발언한 거 있으면 찾아서 바로 서울의 소리로, 예, 제보해 주세요. 바로 고발해서, 예, 매국노 척결 아니라 내란 세력 척결 속에 모든 매국 세력들을, 예, 제가 얘기하는 매국 구구들을 한 그물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백운정 서울교회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또 한 분 모시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 천안 민주단체 연대회 의장님이셨고요. 전국 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원기 상 공동대표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 추석 명절 끝이기도 하지만 우리 백 대표님 두루마기가 잘 어울립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정말 자존심 있는, 자존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명절 긴 연휴였는데 이 농성을 이어가는 후손들 생각하면서 마음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명절은 잘 지내셨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광복 80주년이 됐을 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시민들의 항쟁으로 내란을 진압한 결과로, 그리고서 80년이 되는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장이 김영석이어서 안 된다 라는 게 천안 시민들과 전 국민들의 합의된 결정사항이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도망갔던 독립기념관장이 여기서 뻐젓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어요. 기가 막혔죠. 이에 참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께서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실을 점거하고 쫓아내버렸지요. 사실은 정거농성이라 이랬었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점거는 김영석이 한 거잖아요. 멀쩡한 독립기념관을 이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 부역자 김영석이 깔고 앉아서 점거한 거를 독립운동가 후손들께서 과감히 이를 물리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그게 점거입니까? 그런 점거라면 맨날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 권오을 장관이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광복 80주년은 그냥 넘어갔는데 민족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에는 김영석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바쳤었던 가족과 집안을 버리고 포로를 다니신 목숨을 걸었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들께서도 조상들 제사를 안방에서 지내도록 적어도 추석 때까지는 마무리하자라고 애원 반 애걸 반 협박 반 했어 권오을한테. 근데 결과적으로 또 추석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어. 권오을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걸겠다. 권오을 이름을 누가 알아요 그거. 뭔 이름을 나 그거 웃었지만 그런 장관이랍시고 내 이름을 걸겠다 그랬을 때 이 새끼 뭘 걸나 속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체면은 지켜줘야지. 그래갖고 특정 검사니 뭐니 와갖고 한 감사 한 열흘인가 보름이 했다는데 지금 꽁과 먹은 소식이에요. 일절 소식 들리는 소식에는 말짱 도루묵 감사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추석 지나면 이제 가을에 슬금슬금 오고 낙엽도 떨어지고 여기도 보면 가을엔 독립기념관 일이 써놨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을에도 속절없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주년도 그냥 가고 추석 민족명절도 그냥 갔으니 그러면 추위가 오기 전에 김영석이는 가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참 썰렁한 얘기입니다. 10월이 가기 전에 정리하자. 10월의 마지막 밤을 한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참지 못하는 분노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길 수분이 없어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뭐 그냥 편하게 잘 안 될 때 하는 얘기도 하지요. 뭐 이 인디언 기우제 지네드 테라고 그랬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를 또 안 할 수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품을 하시네.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김영석은 파면될 거예요. 기우제식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천안 시민들과 민주 시민들이 김영석 떠날 때까지 대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땡기고 싶은 우리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역사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 산이 흑성산인 검은성산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길래는 저 산 이름이 일제가 산 이름 동네 이름을 조달 방식으로 막 바꾸기 전에는 검은산이었었어요. 검은성산, 거무산, 거무신, 곰신이었었다고. 곰은 신령한 하느님에게 천안의 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흑성산이라 이렇게 바꿨거든요. 마치 아우네를 병촌으로 바꾸듯이. 예. 아우를 냇갈, 아우네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르는 게 뭐 이렇게 스크럼 짜는 거 아니에요? 데모할 때. 그 흘러가 바다로 뭐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네를 우리는 연대와 전진하고 이렇게 고급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정면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이는 정면에 야트막한 야산이 하나 있어요. 한 250해발 정도 되는 세송산입니다. 세송산. 1894년
음력 10월 수마하루 날 천안 그때 당시에 천안 목천현의 독립군 아니 동학농민군 5,000명이 조산에 집결합니다. 최초의 관군과 일본의 연합군의 최초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군으로 봐서는 고구부터 혼합을 시작해갖고 공주를 거쳐서 한양을 도모하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이 산을 지켰으면 수원서이나 과천을 갔을 거예요. 여기에서 관군과 일제의 연합군에 의해서 1,000명이 사상당한 그 현장입니다. 그 세상단 올라가면 결의집 앞마당이 보여요. 그 동학농민혁명 농민군들의 혁명군들의 피해 함성이 초산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성산과 세성산 정기에 이렇게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독립기념관, 천안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거처이면서 정신적 요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잠시 이런 자들이 와서 분탕질 치는 거죠. 분하지만 갈 때까지 싸웁시다. 우리 천안 시민들 시민 발언에 듣다 보니까 천안 시민들 다 투사되고 대목권 되는 것 같아요. 지지난 4월 19일부터 윤석열 퇴진 투쟁을 계속 해오다가 2년이 넘어서 윤석열 해결하고 나니까 이 새끼 또 김영석까지 또 앉아있네. 이러니 시민 전체가 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과 이 지역이 독립투사들도 많고 민주투사들도 많은 동네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만 소개드리면 지역에 계시는 운동권, 재야, 민주시민들 중에서 1세대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 해병대 ROKMC 모자 쓰신 유병국 선배님이시거든요. 카농 운동 당시에 카드력 농민의 활동으로 현재의 전농 농민 투쟁을 시작하셨던 선배님이십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와 계세요. 특히 해병대. 권태영 해병이 이 대소매 만나면 그냥 부동자색 격리합니다. 우리 유병국 선배님께서 또 명절 세시고 이 자리에 꿋꿋하게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즐긴 놈이 이긴다, 끝까지 싸우자 이런 게 우리 데모할 때 늘 하던 건데 얘도 좀 즐기긴 하네요.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 셌으니까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예감으로 볼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파면하라! 꼭 파면하라! 반드시 파면하라! 즉시 파면하라!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찬 연설해 주신 이용기 상임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긴급하게 제안이 들어와서 한 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할까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셨는데요. 옥천 가산사의 주지스님과 또 한 분은 히로세 유이치라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임진왜란을 포함한 일본 외장의 후손이십니다. 이 두 분 모시고 마무리 발언 또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옥천 가산사 주지 지원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이 선생님은 히로세 유이치라고 그 충청권에 쳐들어왔던 그 외장 후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부산 신라대학에 6년 동안 교수하시다가 일본 나고야 성의 학예관과 교수를 하셔서 문학 박사이신데 지금 여기 안 계신데 김문길 박사라는 분하고 저하고 3년 전에 일본의 친한파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초청으로 일본의 코모돔 귀모돔을 4군데를 참배하고
두 군데서 유령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의 그 코모돔 귀모돔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외장 후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게 돼서 저희 절이 1300년 호국 사찰입니다. 승병과 의병을 같이 모신 사찰이라서 저희가 매년 영규대사와 조원 선생의 추모 제양을 드리는데 그때 가서 참여를 하면 어떻게 했냐 해서 9부대 가운데 3부대 외장 후손이 오시기로 했다가 한 분은 병원에 나서 입원했고 지금 2분이 왔는데 한 분은 젊은 사람인데 지금 하도 멀미를 해가지고 찹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히로세 선생님하고 우리 그 김문길 박사란 몇 분하고 지금 마지막 참배하고 가다가 사실 그 백은종 선생님도 어제 저희랑 같이 했습니다. 또 저랑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 아주 복 받았습니다. 백은종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한 말씀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 김영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그래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게 433년 만에 최초로 우리 그 조선에 침략한 것을 사과하신 선생님이라서 이것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좀 여러분들 더 힘을 받으시라고 간단히 인사하시기로 했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던 히로세 유이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2가지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하나가 부산, 그러니까 한국. 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지금부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영석 꼭 파면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옥천 가산사 조지 스님과 일본 외장의 후손이신 히로세 유이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종국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일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과와 반성이 없는 광정이 문제다. 맞습니다. 우리 일본의 침략과 또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일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일파 역사밀정 김영석을 몰아내자! 국민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파면하라! 주권자의 명령으로 김영석을 해고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영석 퇴출 결의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님이 행일 한번 하자는데.